자이언츠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하루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부산 사직구장 주변이 떠들썩한 이유를 아시나요? 혹시 어젯밤 잠을 제대로 주무셨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잠도 못 잤습니다. 우리 롯데에게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극적이어서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켜본 지난 24시간 그 안에는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드라마가 숨어 있었습니다. 5연패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우리 롯데가 갑자기 기적같은 반전을 만들어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잠깐만요. 모든 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희망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모르던 충격적인 진실들이 숨어 있어요. 8년이라는 세월, 우리가 플레이오프를 그리워한 지 벌써 8년이나 흘렸습니다. 2017년 이후로 가을 야구의 짜릿함을 맛보지 못한 우리 자이언츠 팬들에게 과연 이번이 진짜 기회일까요? 첫 번째 충격적인 소식은 플레이오프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수학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그 꿈이 갑자기 현실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 외국인 투수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ERA 8.1이라는 숫자를 보신 적 있으시나요? 세 번째는 팀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상치 못한 고백입니다. 김태형 감독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이라서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네 번째는 전설적인 역정흑의 진짜 주인공 이야기. 23득점이 오간 그 미친 경기에서 일어난 기적을 아시나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지금 당장 말하기엔 너무 민감한 문제입니다. 팀 내부의 분위기, 라커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이언츠 가족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번 시즌 끝까지 우리가 진짜 플레이오프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미 포기하고 계신가요? 혹시 마음 한편으로는 또 실망만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시나요? 저도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망 고문을 당했는지. 그래서 이번에도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번만큼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도 받고 있거든요. 부산 시민으로서, 자이언츠 팬으로서 우리가 느끼는 이 간절함, 여러분도 똑같이 느끼고 계시죠? 사직구장에서 우승하자를 외쳤던 그 목소리들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로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힘이 됩니다. 구독 알림도 꼭 설정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 수도 때로는 아프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롯데의 현실이고 우리가 함께 지켜봐야 할 이야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폭탄 소식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8년 만에 플레이오프 과연 꿈이 될까요? 현실이 될까요? 자이언츠 팬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는 이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일어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소름이 돋아서 온몸이 떨리실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번 시즌은 끝났구나 하고 체념하고 계셨나요? 저도 솔직히 그랬거든요. 5연패의 늪에 빠져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때 우리 롯데 자이언츠의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현재 우리 롯데는 5위 삼성 라이언즈와 단 1게임 차이까지 따라잡았습니다. 단 1게임이요. 이게 얼마나 극적인 반전인지 아시나요? 지난주만 해도 절망적이던 격차가 이제는 손에 닿을 만큼 가까워진 거예요.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현재 KBO 순위표를 보시면 삼성이 5위에 있고 우리 롯데가 6위에 있는데 승차만 1게임 차이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아시나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이 격차는 5게임 이상이었거든요. 9월 들어서 연패의 늪에 빠져있던 우리가 갑자기 희망의 불씨를 되살린 겁니다. KIA 타이거즈를 상대로 한 그 극적인 4-3 승리. 그 순간 사직구장의 함성 소리가 아직도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날 경기를 직접 보셨나요? 아니면 TV로라도 보셨나요? 고승민 라의 맹활약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5타수 4안타.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거든요. 팀이 5연패로 바닥에 있을 때 누군가는 일어서서 팀을 끌어올려야 하잖아요. 바로 고승민이 그 역할을 해낸 거예요. 특히 7월 23일 이후 처음으로 성공한 3중살까지. 이건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2루에서 시작된 그 3중살 플레이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운이 따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승리가 단순히 운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김태형 감독이 연파의 상황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했거든요. 혹시 들으셨나요? 팀이 연속으로 패배한 후 밤늦게까지 수비 훈련을 시켰다는 이야기요.
선수들이 사직구장에서 야간 훈련을 하는 모습 상상해보세요. 조명이 켜진 구장에서 기본기부터 다시 연습하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을. 그들의 땀과 노력이 결국 KIA전 승리로 이어진 거예요. 이 승리의 의미는 단순히 1승을 추가한 것 이상입니다. 연파의 사슬을 끊었다는 것, 그리고 팀 전체의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시겠죠? 현재 정규 시즌이 11경기나 남아있어요. 11경기 이 안에서 우리가 삼성을 따라잡고 어쩌면 넘어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더욱 희망적인 건 남은 경기 일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점입니다. 물론 강팀들과의 경기도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승부할 수 있는 상대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연파의 때는 선수들 표정이 어두웠는데 KIA전 승리 이후로는 벤치 분위기가 확연히 밝아졌거든요. 이런 분위기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여기서 잠시 역사를 되돌아보겠습니다. 2017년 우리가 마지막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던 그 해를 기억하시나요? 그때도 시즌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펼쳤고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었죠. 8년이라는 세월 정말 길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아쉬움과 실망을 겪었나요? 봄에는 항상 희망차게 시작했지만 여름이 지나면서 점점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던 그 시간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이번만큼은 정말로 마지막까지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고 넘어야 할 산도 많지만요. 자이언츠 가족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희망을 걸고 계시나요? 진짜 8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조심스러운 마음이 더 크신가요? 댓글에서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들려주세요. 이번엔 정말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너무 일찍 기대하면 또 실망할까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모든 감정이 다 이해가 되거든요. 좋아요 버튼으로 여러분의 응원을 보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 정말로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선수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롯데 팬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이런 희망적인 소식은 혼자 보기 아까우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희망적인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두 번째 소식은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 외국인 투수의 현재 상황을 보면 솔직히 말해서 걱정이 태산 같아요. 자이언츠 팬 여러분, 이번 소식은 정말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쩌면 화가 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혹시 최근 우리 팀 경기를 보시면서 왜 이렇게 실점이 많지? 하고 의아해 하신 적 있으시나요? 특히 선발 투수들의 투구를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셨을 텐데요. 화면을 끄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을 거예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벨라스케즈의 참담한 현실 때문입니다. 현재 벨라스케즈의 평균 자책점이 87이라는 믿기 어려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87.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숫자인지 정말 아시나요? KBO 리그 역사를 통틀어 봐도 이 정도 ERA를 기록하면서 계속 선발 로테이션을 맡은 외국인 투수는 정말 드물어요. 아니,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이건 사실상 재앙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평균 자책점 8.87이라는 건 9이닝을 던질 때마다 거의 9점에 가까운 실점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숫자인지. 일반적으로 선발 투수의 좋은 ERA는 3점대 초반이거든요. 가장 최근 SSG전에서는 어땠는지 아시나요? 정말 참담했어요. 1이닝도 채우지 못하고 5실점을 하며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1이닝도 못 던지고 5점. 이게 현실이에요. 그날 경기를 직접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직구장의 분위기가 정말 얼어붙었어요. 관중들의 한숨소리가 구장 전체에 퍼졌을 정도였으니까요. 김태형 감독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3회까지도 못 던지고 5실점하며 말을 흐렸을 정도니까요. 감독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 표정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게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거든요. 시즌 초에는 적응 기간이니까 하고 기다려줬어요. 시즌 중반에는 곧 좋아질 거야 하며 희망을 가졌고요. 하지만 이제 시즌 막판인데도 여전히 이 모양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선발진의 핵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투수가 이 정도 성적을 낸다면 과연 팀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벨라스케즈의 최근 5경기 성적을 보면 정말 참담해요. 평균 이닝도 4이닝을 넘지 못하고 경기당 평균 6점 이상을 내주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이유는 선발 투수가 일찍 무너지면 불펜 투수들에게도 과도한 부담을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불펜진도 그렇게 두텁지 않은 상황에서 매번 5, 6이닝을 커버해야 한다면
결국 불펜도 지치게 되겠죠. 그리고 타자들의 심리적 부담도 만만치 않아요. 경기 시작하자마자 5, 6점을 내주면 아무리 강한 타선이라도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 또 많은 점수를 따라잡아야 하나 하는 부담감이 생기는 거죠. 팀 전체의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선발 투수가 안정적이지 못하면 수비수들도 불안해하게 되고 결국 전체적인 경기 운영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더 심각한 건 플레이오프 경쟁을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선발 로테이션에 이런 큰 구멍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팀들은 에이스급 투수들이 버텨주는데 우리는 삼성의 원태인, LG의 임창유, 두산의 곽빈 이런 선발진들과 비교하면은 정말 답답한 상황이에요. 플레이오프를 가려면 선발진이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그리고 무엇보다 팬들의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외국인 선수를 데려올 때는 분명 기대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선수를 데려왔구나 하면서 설렜던 기억이 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매 경기 불안감을 안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오늘은 몇 점이나 내줄까 하는 걱정으로 경기를 시작하게 되니까요. 팀 프런트 사무실에서도 분명 고민이 깊을 거예요. 시즌 중에 외국인 선수를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과감한 결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KBO 팀들의 사례를 보면 외국인 투수가 기대에 못 미칠 때 과감하게 교체했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위험한 도박이지만 때로는 그런 결단이 팀을 살리기도 해요. 자이언츠 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벨라스케즈에게 더 기회를 줘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까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에요. 한 선수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을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팀의 승부와 팬들의 마음도 중요하잖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도 좋고 더 기다려보자는 의견도 좋아요. 모든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고민해보고 싶거든요.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정말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팬들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지만 투수 문제보다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우리 팀 내부에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거든요. 김태형 감독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시면 자이언츠 가족 여러분, 이번 소식은 김태형 감독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이라서 더욱 가슴에 와닿습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혹시 최근 우리 팀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뭔가 핵심적인 부분이 빠져있다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시나요? 선수들이 예전만큼 단합되지 못하고 어딘가 공허한 느낌이 든다면, 벤치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립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이유를 김태형 감독이 직접 밝혔습니다. 전준우 선수가 너무 그립다고요. 39세의 베테랑 전준우가 8월 5일 부상으로 빠진 이후 우리 팀 성적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이미 겨울 경기에서 고작 5승만 거뒀습니다. 5승 2패. 이게 전준우가 없는 롯데의 현실이에요. 이 숫자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다른 방식으로도 설명해 드릴게요. 전준우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승률 차이가 무려 40% 이상 납니다. 한 선수의 부재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김태형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베테랑의 존재감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어요. 단순히 한 선수가 빠진 게 아니라 팀의 구심점이 사라진 거라고 표현했거든요. 감독의 표정을 직접 봤다면 정말 애틋하면서도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었어요. 38년 야구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한 선수를 그리워한다라는 것 자체가 전준우라는 선수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죠. 생각해보세요. 전준우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잖아요. 팀의 주장이자 어려운 순간마다 팀을 이끌어온 정신적 지주였으니까요. 2018년 플레이오프 때도 그 이후 어려운 시기들을 버텨낼 때도 항상 그가 있었거든요. 39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타격 성적은 물론이고 수비에서의 안정감,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선수들을 이끌어주는 리더십,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특히 최근 연패가 이어질 때 누군가 선수들을 다독이고 분위기를 전환시켜줄 리더가 필요했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었던 거죠. 젊은 선수들이 실수를 할 때 괜찮다, 다음 기회에 만회하자고 격려해줄 목소리가 없었던 거예요. 김태형 감독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었는지 아시나요? 전준우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벤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 선수들이 위축되어 있고 자신감이 떨어져 있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인지. 야구는 개인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팀 스포츠에서 정신적 지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기회에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화전에서 5개의 에러가 나왔을 때 만약 전준우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첫 번째 에러 후에 집중하자는 목소리가 들렸을 거고 선수들도 좀 더 빨리 마음을 추스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그런 목소리가 없었어요.
실수가 실수를 부르는 악순환이 계속됐고 결국 참담한 패배로 이어졌죠. 이게 리더의 부재가 가져오는 현실이에요. 김태형 감독도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베테랑들에게 더 많은 역할을 요청하고 있지만 전준우만큼의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특히 젊은 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요. 전민재, 고승민 같은 젊은 선수들이 실수를 했을 때 전준우가 있었다면 바로 달려가서 격려해줬을 텐데 지금은 그런 따뜻한 손길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건 김태형 감독이 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문제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니까요.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들도 하고 있어요. 팀 미팅을 더 자주 갖고 개별 선수들과의 대화 시간도 늘렸다고 해요. 감독이 직접 전준우의 역할 일부를 대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준우의 복귀 소식도 조금씩 들려오고 있어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시즌 막판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비록 시즌 막판이지만 그가 돌아온다면은 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2007년 플레이오프 때를 생각해보세요. 그때도 전준우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어려운 순간마다 팀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그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했었잖아요. 만약 그가 돌아온다면 플레이오프 경쟁에서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단순히 한 명의 타자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 팀 전체의 정신력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전준우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다른 베테랑들도 더 큰 역할을 해야 하고 젊은 선수들도 서로를 격려하며 성장해야 하겠죠. 자이언츠 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선수의 부재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건 핑계이고 다른 선수들이 더 분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모두 많은 말이라고 봐요. 전준우의 빈자리는 정말 크지만 동시에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며 팀이 더 강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좋아요 버튼으로 전준우 선수에게 응원을 보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는 메시지도 좋고 다른 선수들에게 힘내라는 응원도 좋아요. 그리고 전준우가 복귀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여러분의 예측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 궁금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음 소식은 정말 소름 돋을 만큼 극적인 이야기거든요. 자이언츠 가족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는 이 소식은 정말로 소름이 돋을 만큼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쩌면 야구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드라마틱한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혹시 9월 12일 SSG전을 직접 보셨나요? 아니면 하이라이트라도 보셨나요? 만약 놓치셨다면 정말 평생 아쉬워하실 경기였어요. 이런 경기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거거든요. 23득점이 오간 그 미친 경기에서 우리 롯데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5-0으로 뒤지던 상황에서 12-11로 뒤집어서 이긴 거예요. 그것도 9회 말 끝내기로. 상상해보세요. 초반에 5점이나 뒤지면서 관중들이 하나둘 집에 돌아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오늘도 안 되는구나 하면서 체념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테고요. 하지만 끝까지 남아있던 팬들은 정말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 주인공이 바로 김민성입니다. 9회 말 12-1 동점 상황에서 김민성이 베이스를 밟았을 때 사직구장의 분위기를 상상해보세요. 10만 명이 넘는 관중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 긴장감, 그 전율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거예요. 김민성도 분명 엄청난 압박을 느꼈을 거예요. 5연패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팀을 구해야 한다는 부담감, 수많은 관중들의 기대. 하지만 그는 그 순간 진짜 영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탁! 공이 방망이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모든 게 슬로모션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공이 펜스를 향해 날아가고 외야수가 뛰어가지만 손이 닿지 않고, 그리고 펜스를 넘어가는 순간 사직구장이 완전히 들썩였죠. 그 함성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집에서 TV로 보던 사람들도 소름이 돋았을 정도였어요. 김민성이 베이스를 돌며 홈플레이트를 밟는 그 순간 온 구장이 하나가 되었을 거예요. 김민성이 홈을 밟으며 동료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선수들의 표정, 관중들의 환호, 그리고 김민성 본인의 감격스러운 모습, 이 모든 게 한 프레임에 담긴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상황인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5연패로 절망에 빠져있던 팀이 그것도 5점이나 뒤진 상황에서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승리를 따낸 거거든요. 그것도 플레이오프 경쟁 상대인 SSG를 상대로. 경기 내용도 정말 볼거리가 많았어요. 벨라스케즈가 또다시 5실점으로 일찍 내려간 절망적인 상황에서 타자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득점을 이어갔거든요. 3회부터 시작된 방역이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1점씩 천천히 따라붙더니 중반 이후에는 연속 득점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꿨어요. 관중들도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응원하다가 점수가 따라붙으면서 점점 목소리가 커졌을 거예요. 특히 7회와 8회의 득점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연속 안타와 상대방 실책이 겹치면서 어느 순간 동점까지 따라붙었거든요. 그때 관중들의 함성이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아요. 하지만 9회 초 SSG가 다시 1점을 내며 앞서갔을 때는 정말 아쉬웠어요. 이렇게 분투했는데 또 져버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야구는 끝까지 봐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죠. 9회 말 우리의 마지막 공격. 처음에는 1사까지 빠르게 아웃이 되면서 긴장감이 더 고조됐어요. 하지만 그 다음 타자들이 연결하면서 분위기가 살아났고 결정적인 순간에 김민성이 등장한 거예요. 김원중의 마무리 투구도 빼놓을 수 없어요. 1, 2, 4이닝을 던지며 한 실점으로 버텨냈으니까요. 멜라스케즈가 무너진 상황에서 불펜진이 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역정흑이 가능했던 거예요. 특히 김원중이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침착함이 인상적이었어요. SSG 타선이 만만치 않은데도 중요한 순간마다 스트라이크 존으로 던지면서 상대를 압박했거든요. 팀 전체가 하나가 되어 만들어낸 승리였어요. 투수진의 분투, 타자들의 끈질긴 추격, 그리고 마지막 김민성의 극적인 마무리.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이 승리로 우리 롯데는 삼성과 공동 5위에 올랐었습니다. 플레이오프 희망이 다시 살아난 거죠. 더 중요한 건 이런 극적인 승리가 팀 전체의 자신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라는 거예요. 경기 후 선수들의 인터뷰를 보면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연파에 대해 어두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희망찬 표정을 되찾았거든요. 김민성 본인도 인터뷰에서 팀이 어려울 때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했는데 정말 겸손한 선수예요. 하지만 그 한 방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이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야구를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언제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모르는 그 긴장감과 설렘, 그리고 기적 같은 순간들이 만들어내는 감동. 자이언츠 팬 여러분, 이런 극적인 승리를 보면서 어떤 기분이셨나요? 정말 소름 돋지 않으셨나요? 혹시 그날 직접 사직구장에 계셨던 분이 있다면 그 순간의 감동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집에서 TV로 보셨던 분들도 그때의 심경을 들려주세요. 화면 앞에서 소리 지르셨나요? 아니면 감동받아서 눈물이 났나요? 좋아요로 김민성에게 박수를 보내주시고 댓글로 그날의 감동을 나눠주세요. 이런 순간들을 함께 나누는 게 팬의 진정한 즐거움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기적적인 승리 뒤에 숨겨진 팀 내부에 진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정말 조심스럽지만 꼭 알려드려야 할 이야기예요. 자이언츠 가족 여러분,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이 소식은 정말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팀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꼭 알려드려야 할 내용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극적인 승리와 희망찬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팀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화려한 무대 뒤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노력과 고민들이 있잖아요. 최근 팀 관계자들과 코칭 스태프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현재 우리 팀 라커룸의 분위기가 상당히 무겁다고 합니다. 연패가 이어지면서 선수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야구는 팀 스포츠잖아요. 한 선수의 실수가 팀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한 선수의 활약이 팀을 살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패가 계속되면서 선수들 각자가 과도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어요. 전민재, 한동희 같은 젊은 내야수들이 수비에서 실수를 하면 필요 이상으로 자책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내 때문에 팀이 졌다는 생각에 빠져서 다음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한화전에서 5개의 에러가 나왔을 때 라커룸 분위기를 상상해보세요. 선수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고 해요.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더군요. 베테랑 선수들은 이런 젊은 선수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해요. 전준우 같은 정신적 지주가 없는 상황에서 나머지 베테랑들이 그 빈자리를 메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나승엽이나 윤동희 같은 선수들이 팀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전준우만큼의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 전 미팅에서도 예전만큼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요. 선수들이 조심스러워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투수진과 포수진 사이의 호흡도 예전만큼 매끄럽지 못하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벨라스케즈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배터리 간의 신뢰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코칭 스태프는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김태형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가 개별 선수들과의 상담 시간을 대폭 늘렸다고 해요.
특히 실수를 한 선수들과는 따로 시간을 내서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팀 미팅도 더 자주 갖고 있다고 해요.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선수들 간의 소통을 늘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또한 팀 식사나 간단한 친목 모임도 더 자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경기장 밖에서의 유대감을 강화해서 경기장 안에서의 팀워크로 이어지게 하려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베테랑 선수들에게는 좀 더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요. 전준우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베테랑들이 분산해서 리더 역할을 맡아달라는 거죠. 특히 나승엽에게는 타선의 리더십을, 김원중에게는 투수진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부탁했다고 해요. 각자의 포지션에